엔비디아 GPU가 그 AI에 가장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그 메타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 그 GPU 만들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텔 이런 데서, 이런 인텔, 그 다음에 이제 AMD, 그 엔비디아 경쟁사죠. AMD 이런 데들도 다 GPU 있어요. 그럼 급하면 그런 데 거 GPU 쓰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뭐 그 무슨 독점적인 그런 지금 당장은 그런 느낌이지만 그 생태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꾸 HBM 가지고 고부가 가치 하는데, HBM이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는요. HBM이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HBM을 사다가 더 높게 자기들 AI 그 칩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HBM을 사다가 더 비싸게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거지, 이 HBM을 많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고부가 가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나 HK 하이닉스는 HBM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만 여기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고 층을 쌓다 보니까 막 연결해야 되는 그런 선들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테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HBM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HBM을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일반 DM에 비해서 2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AI 때문에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차량용 반도체 있죠. 2년 전에 여기다 써볼까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막 기억나세요? 막 신차 구입하려고 하면은 막 뭐 지금 계약하면 6개월 뒤에 받아야 되고 막 뭐 K8인가요? K8 뭐 이런 차들 계약하면 뭐 6개월 후에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막 그 AI 하려다 보니까 이 ABM하고 엔비디아 GPU가 막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막 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2년 전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차들 막 그렇게 딜레이 되고 이럴 때 기아 막 주가 올랐었나요? 주가 떨어졌었어요. 그때 반도체 주가 올랐었나요? 반도체 주가 떨어졌었어요. 자, 그럼 지금 HBM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엔비디아 이래가지고 막 없어서 못 판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없어서 못 판대 고부가 가치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짜 아닌 가짜 뉴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테마라는 거가 거품이 끼니까 이렇게 뭐 좀 탁 이렇게 팽창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건 있지만,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여기 비추 있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추격까지 할 필요는 있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SK 하이닉스 뭐 굳이 가지고 있는 분들 주가 더 올라가면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쁠 것까지 없잖아요. 하지만 굳이 이 SK 하이닉스를 굳이 추경매 할 필요가 있겠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굳이 추경매 할 필요가 있겠냐 이 지점을 그때 거의 16만 원 가까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더 올라오긴 했지만 저는 그냥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 다른 종목들 뭐 2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4만 원 될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 사면 되지. 뭐하러 이런 종목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추경매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저는 그래서 추경매 하지 말자.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가짜뉴스 아닌 가짜뉴스, 이거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사실은 이 말씀을 할까, 드릴까, 말까. 어제도 사실 살짝 고민하다가, 제가 어제 장 마감할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냈던 거 기억나시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죠? 어제 할까 말까 했던 얘기이긴 한데 그냥 뭐냐면은요 음, 자, 우리나라는 금감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감원 아시죠? 우리나라는 금감원이 있고 이게 자꾸 이게 나오지? 금감원. 그다음에 이게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증선이라고도 해요.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미국에도 증선이라는 게 있어요. 증선이 SEC라고 하는데 SEC.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그 뭐 나스닥 상장 나스닥 상장 뭐 뉴욕 증시 상장 막 이런 거 할 때 서류 같은 거 다 제출하고 허가해 주는 데가 증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력에 대해서 100%다 아시진 못하겠지만 저 정경련 다니고 나서 이렇게 그 벤처기업 심사위원도 하고 막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메디슨 계열사를 나스닥 본장은 아니고 나스닥 OTCBB라고 해가지고 나스닥 밑에 OTCBB라고 있어요. 거기에 상장시키는 일을 했었고 실제로 상장이 됐었어요. 메디슨 계열사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그냥 저기 테헤란로에 이게 빌딩 몇 개 층 임대해가지고 쓰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회사들이 아직 상장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체들이 뭐 나스닥이든 코스닥이든 다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들도 아시아 쪽 무슨 영업이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시안권에 있는 괜찮은 회사들을 찾아가지고 자기 나스닥에 상장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한국에 상장시키지 말고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라. 이런 영업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때 업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나스닥 아시아 담당 이사님하고 좀 제가 이렇게 좀 연계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다음도 가봤었고 네이버도 가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 그분들이 의장님 이렇게 재벌이 돼 있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벤처기업 이럴 때 이제 뭐 코스닥 상장 말고 나스닥 상장 쪽 그리고 쿠팡 같은 데는 뉴욕 증시에 상장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디슨 계열사는 OTCBB에 상장도 시켰었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상장 업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금감원 증선이 이런 데 가면은요 똑같은 서류 잘 들으세요. 똑같은 서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원을 보내 가지고 그거 접수하고 오라고 하면 반려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책임자, 팀장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어쨌든 이쪽 계통에서는 팀장을 좀 젊은 나이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팀원한테 보낸 게 반려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하면은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 이제 담당자가 갑자기 점심 같이 먹자고 전화가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같은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전화가 오면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때는 그냥 바쁘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냥 안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금감원 이런 데서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건 절차예요. 절차주의. 그러니까 절차가 왜 서류하고 또 높은 사람이 가져오는 거 이런 거가 다른 게 절차주의죠. 플러스죠. 그런데 증선이나 이런 데는 업무는 그냥 절차라기보다는 프로세스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주의. 그냥 서류 같은 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냥 반려 같은 거 없이
그냥 딱딱딱딱 그 과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짜 아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미국 식약청 있잖아요. 미국 식약청 FDA예요. 이런 데는 그냥 그것 그 결과물 있잖아. 임상 결과 이런 거 그냥 그 데이터 이런 거를 보지. 뭐 굳이 그 거기에 누가 왔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파이널 면접을 했는데 이거 며칠 전에 HLB 그 기사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파이널 면접을 했는데 뭐 그 담당자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래서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뭐 식약청 허가가 그만큼 가까워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상관없거든요. 그냥 식약청은 거기서는 그냥 그 데이터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한테 확인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은 그 어떤 기업을 상장을 시키는데 그 상장을 시키는 그 주관사를 유명한 데 안 해도 돼요. 그냥 개인 변호사한테 맡겨도 그냥 서류나 이런 것만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은 그걸 통과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장할 때 뭐 공모가도 비싸게 받고 막 이렇게 하려면 해서 주관사 좋은 데 써야 된다 막 해가지고 뭐 어느 증권사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증권사들이 더 제가 보기에는 신뢰 없거든요. 이런 차이. 그래서 미국은 그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최종 면접에서 아무 말 안 한 거가 그 그 안 한 걸로 인해서 그 신약 허가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과정의 하나.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임상 결과.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맥락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장된 부분들 이렇게 가짜는 아니잖아요. 가짜 아닌 가짜 뉴스 과장된 부분들 아까 HBM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말만 가지고 막 100% 신뢰해가지고 막 들뜨고 그러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오늘도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습니까? 오늘 그 화면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실 조금 그 식상하실까 봐서 그 화면 조금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좋은 컨텐츠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요즘에 아침에 그 개장전 커멘트를 그 방송 형태로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그 커멘트 형태로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는 다른 SNS에는 이렇게 뭐 정식으로 올리는데 그 유튜브에는 그 유튜브 항목들 보면은 그 커뮤니티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각 이렇게 글을 매일같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커멘트들을 조금씩 올려놓는데 제가 그 오늘 그 커멘트에도 어, 그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그 19,000원 그 이하 19,000원대에서는 19,000원대가 아니고 19,000원 이하가 아니고 2만 원 이하. 그러니까 19,000원대 후반이겠죠. 그 가격대에서는 들어오면 오늘이나 내일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의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도 아침에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은 그날 뭐 마침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찾고 있던 중이라면은 그런 걸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꼼꼼히 한 번씩 보시라고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